자, 선형 시스템. 비선형 시스템도 여러분이 이제 전공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선 이제 선형 시스템을 배워서 그리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선형 시스템부터 우리가 배우고 그리고 이제 확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선형 시스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X1이라는 입력 신호에 대해서 X1이라는 신호에 대해서 출력이 있고 그걸 이제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T라고 저기도 썼죠. T에 X1T라는 신호가 들어가서 Y1T라는 신호가 나왔고 그리고 시스템에 X2 신호가 들어가서 Y2 신호가 나왔을 때 시스템에 X1T와 X2T를 이렇게 결합을 해서 입력으로 주면 출력이 Y1T 플러스 Y2T가 나오는 것을 애디티브라고 그래요. 애디티브. 그러니까 중첩 으로 가는 뭐 우리말로 좀 뭐 정의하기가 그런데 애디티브, 요건 이제 애디티브라고 그런다 하고, 그 다음에 호모지니어스는 어떤 개념이냐 하면 이것에 의해서 X1T라는 것에 A배를 한 것에 입력 신호를 줬을 때 출력이 이 A라는 것은 선형으로 Y1T 이런 출력을 나올 때 이걸 호모지니어스한 특성을 갖고 있고 호모지니어티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머신이 있는데 자판기가 알아볼 수 있는 게 100원짜리 동전 알아볼 수가 있고 그리고 500원짜리 동전을 알아볼 수가 있는 그 자판기가 있다고 그랬을 때 100원을 넣으면 커피 한 잔이 나와요. 그리고 500원을 넣으면 맥셀 커피가 나와. 맥셀 커피가 더 좋은가? 하여튼 건물. 이건 그냥 다방 커피, 요건 맥셀 커피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것이 의미한 바는 그러면 600원을 넣었을 때는 어떻게 되냐? 100원짜리도 넣고 500원짜리도 동시에 넣으면 두 개 다 나오겠죠. 다방 커피도 나오고 맥셀 커피도 나오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100원짜리를 5개를 넣으면 500원으로 알아차리지만 100원짜리에 반응하는 게 다방 커피였기 때문에 다방 커피가 몇 잔 나온다? 5잔 나온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걸 전제로 해서 이제 선형이라는 개념을 지금 잡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선형성을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뭐냐면 이것처럼 100원짜리 3개 넣고 500원짜리 2개 넣으면 다방 커피 3잔에다가 맥셀 커피 2잔이 나온다. 2캔이 나온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걸 전제로 해서 우리가 선형 시스템을 배우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벗어나는 비선형 시스템을 다루든지 배우든지 확장하든지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형 시스템부터 다룬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선형성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먼저 전제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회로에서도 똑같은 원리를 배웠을 거예요. 중첩의 원리라는 것을 배웠을 텐데 중첩의 원리라는 건 뭐냐면 저거 100원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500원이라고 생각하라고. 100원에 대해서 출력이 다방 커피 한 잔, 500원에 대해서 맥셀 커피 한 캔 이렇게 나오는 것이 동시에 들어가면 저건 동시에 들어간 거잖아요. 이게 중첩이 됐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면 2개가 같이 나오는 것으로 나온다라는 것이고 100원짜리가 5개면 5배의 다방 커피가 나온다. 그런 얘기니까 중첩의 원리가 어려운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될 내용은 뭐냐 하면 두 가지가 있다. 애디티비티가 있고
호모지니어티가 있다. 두 개의 특성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자, 선형 시스템의 등가. 이건 뭐 간단하죠. 그러니까 입력으로 저렇게 주고 썸을 한 것을 입력으로 아직 안 주네. 어쨌든 동전 5개, 동전 2개, 100원짜리 2개, 500원짜리 3개를 합해서 한 주먹, 한 주먹 털어넣든지 자판기에 털어넣든지 아니면 한 개를 털어놓고 아니 100원짜리를 털어놓고 500원짜리를 털어넣어서 출력이 나온 것을 어, 선형으로 조합을 하든지 이제 같은 개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등가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했어요. 시불변 시스템. 이제부터 이제 우리가 새롭게 배우는 개념들이 나와요. 시불변 시스템은 뭐냐 하면 만약에 오늘 저녁에 100원짜리 넣으면 다방커피가 나오고 500원짜리를 넣으면 맥셀 커피 캔이 나온다. 완캔이 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삼양라면이 갑자기 가격을 올렸어요. 오늘 삼양라면이 가격을 올렸단 말이에요. 삼양라면이 저기 다방커피하고 맥셀커피 캔을 파는 회사야. 그럼 올렸으면 어떻게 해요? 잽싸게 자판기에 가서 다시 프로그램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시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변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시변이라는 말에서부터 이제 시불변이란 말이 왔는데 시변이란 말은 타임에 대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성능이라든지 기능이 바뀌는 걸 말하는 거고 요거는 요건 이제 invariant라고 형용사를 이거는 그냥 형용사 동사 ing형으로 썼고 요거는 형용사로 time invariant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정전기학, 정자기학을 배웠을 때 그게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은 걸 배웠잖아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전자기파는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고요. 타임 베링이라고요. 근데 타임 인베리언을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 타임 인베리언이라는 말은 시간에 대해서 변화가 없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게 말이 좀 이상한데 소스가 변하든지 하면 이 상황이 바뀐다 그런 것이 아닌 거 그런 뜻이에요. 시불변이라는 거는 다시 이제 얘기를 하자면 자판기가 오늘 100원짜리에 반응하듯이 내일 아침에도 100원짜리에 그대로 반응한다 그러면 그걸 우린 가리켜서 시불변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가격 조정이 있었어요? 그럼 프로그램을 다시 한다 그러면 시변이 되겠지요. 우리 이제 뭐부터 배운다? 시불변부터 배운다. 그런 얘기. 시불변부터 배운다. 그래서 어쨌든 시불변이라는 그런 내용이 이제 중요한 것으로 나오겠다. 그걸 이제 수식으로는 어떻게 쓰느냐? 그러면 이 타임 인베리언을 이렇게 쓸 겁니다. 타임 인베리언 이렇게 쓸 거예요. TI 텍사스 인스트루먼이 아니고 타임 인베리언. 그리고 여기다가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쓸 거예요. LTI라고 써서 이걸 우리가 이제 다룰 거거든요. 자, LTI의 L은 뭘 뜻할까요? 제일 먼저 배운 거 그러죠. 리니어. 선형이면서 타임 인베리언 시스템을 우리가 이제부터 배우겠노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전제하지 않더라도 말을 꺼내지 않더라도 타임 인베리언,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 선형이면서 시불변 시스템을 우리가 이제부터 다루겠노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시불변 시스템의 특성은 뭐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썼잖아요. X of T라는 신호가 시스템에 들어가서 출력 Y of T가 나온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T라는 시스템이 있을 때 입력으로 X of T가 들어가서 출력으로 Y of T가 나온다. 이거거든요. 블랙박스로 그리면 이렇고 수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는데 시불변은 이걸 어떻게 쓰느냐 그랬을 때 시불변이라는 것은
그렇게 뭐 많은 내용이 요구되는 게 아니고, 자, x에 t-t 제로라는, 이게 t 제로만큼 시프트 됐단 말이에요. 딜레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100원을 넣은 게 아니라 내일 아침에 100원을 넣으면 어떻게 되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경우에 출력은 똑같은 출력이 나온다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것도 T 제로만큼 시프트 된 게 나올 거 아니에요. 100원을 넣었다 그러면 다방 커피가 내일 아침에 나올 거 아니에요. 지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온다 그러면 T, YT 이래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일 아침에 T 제로만큼 딜레이 된 시간에 100원을 입력시켰다면 T 제로만큼 시간이 딜레이 된 시간에 나오는 출력은 뭐냐라고 말할 때 이런 관계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시불변 시스템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해서 이런 개념으로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시불변 시스템, 저런 입력이 들어갔을 때 저런 출력이 나온다 그러면 T0만큼 시프트 됐으면 T0만큼 시프트 돼서 똑같은 출력이 나온다니까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저 수식을 잘 기억해놔야 돼요. 인과 시스템, 중요한 개념들이 하나씩 또 나와요. 그러니까 시불변 시스템이 나왔고, 첫 번째 시불변이라는 개념이 나왔고, 인과 시스템, 괴로운 일을 당했군요. 네. 인과 시스템. 인과 시스템이란 건 뭐냐 하면 인과라는 말을 이해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어요. 인과라는 말은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일어나는 걸 인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율이란 말을 우리가 쓸 수 있는데, 인과율이라는 것은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일어나는 어떤 법칙, 그런 뜻이에요. 인과율. 그래서 인과율 중에 대표 순서가 뭐냐면 착하게 살면 복 받을게요. 이게 인과율이에요. 근데 그렇게 간단하지 않죠. 착하게 살면 복 받는 거 맞습니까? 오히려 화당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아, 인간살이를 아직 미나가 많이 살지를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인과율은 그렇게 말하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빗나가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고. 인과율, 어쨌든 인과율이란 말에서 인과라는 말에 이 코즈라는 말이 나와요. 코즈 앤 이펙트, 이게 인과라는 뜻이에요. 원인, 결과. 코즈 앤 이펙트, 이게 인과예요. 인과인데, 인과 시스템이라고 말을 할 때는 여기서부터 가져와서 코절이란 말을 써요. 코절 시스템. 그게 이제부터는 인과 시스템이라는 개념이다. 인과 시스템. 그럼 뭐 입력하고 관계없는, 원인이 없는데도 나오는 출력 결과가 있다는 얘기냐? 있어요. 아까 미나가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 그랬는데, 인간 삶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듯이 똑같은 원인에 의해서도 결과가 다를 수 있거든요. 다를 수 있다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인과라는 말을 가지고 인과 시스템이라고 말할 때 코절 시스템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러면, 지금 이제 그것을 어떤 의미로 이제 쓸 것이냐 그러면 이런 의미예요. y of t0, t equal t0라는 순간에 출력, 그런 뜻이겠죠? t equal t0라는 순간에 출력이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 그러면 입력이 있는데, 입력이 x of t가 있는데 이 t가 t0보다 먼저 시간에 들어온 입력에 의해서만 출력이 결과될 때
이것이 인과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걸 수식으로 나오면 이렇게 지금 표정처럼 멘붕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걱정할 거 없이 이런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y 제로라는 순간에 지금은 y 제로예요. y 제로라는 순간에 어떤 출력이 있다 그러면 요 출력은 뭐에서 결정된다고요? y1에 의해서 결정된다고요? y-1에서 결정된다고요? y 마이너스 1도 괜찮고, 아니지. 이게 이쪽이 이제 x여야 되겠죠. x1에 x0 이런 것에 의해서 결정되기보다는 x 마이너스 1, x0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의 출력이라는 것은 그 전에 들어간 입력들의 영향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지, 야, 요때 미래에 일어날 입력에 대해서 반응한다. 그러면 그게 코절 시스템이 아니라고요. 근데 이게 왜 인간 사이에서는 이걸 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인과율의 뭐라 그럴까요? 조금 대비가 되는 게 있다 그러면 인격체예요. 사람은 들어온 거대로 출력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과 시스템에서는 입력이 똑같으면 출력이 똑같아요. 그런데 사람은 똑같은 입력에 대해서도 출력이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출력이 다른데 인격체는 뭘 하냐면 기대가 있어요. 기대라는 게 있어요. 기대가 있고 예상이 있어요. 그럼 기대 예상이라는 건 뭐예요? 아직 들어오지 않은 입력을 먼저 상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인과 시스템이 그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의도하는 바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인과 시스템이란 말은 그런 의미다. 코즈 앤 이펙트에서 그러니까 수식으로 나타날 때는 간단해. 수식으로 나타날 때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요거 t가 t0 이전에 들어간 입력에 의해서만 결정될 때 t0까지 포함해서 그걸 인과 시스템이라고 한다. 예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인과 시스템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인과 시스템에요. x 오브 t가 들어가면 y 오브 t는 이렇게 된다. 이게 보통 어떤 입력이 들어갔을 때 이거 스위치온이잖아요. 스위치온이 들어가도 그냥 한꺼번에 팍 이렇게 온되지 않는다고 시스템이 서서히 시스템이 켜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고 있어요. 이것도 인과 시스템이에요. 왜냐하면 딜레이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지 들어가는 거에 따라서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비인과 시스템이라고 해야 되겠죠. T0부터 입력이 들어가는데 T0 전에도 출력이 나왔다. 그러면 기대를 했다는 얘기니까 예상을 했다는 얘기니까 아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여러분이 이걸 뭐라고 표현할 것인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잘 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를 하고 복습을 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안정 시스템, 스테이블 시스템.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안정 시스템. 안정 시스템. 안정 시스템은 이제 스테이블이란 말을 쓰는데 스테이블이란 말을 쓰지만 이것을 그대로 쓰지는 않고요. 그 의미를. 그러니까 스테이블한 시스템이란 건 뭐냐면 이렇게 가야 될 거예요. 어떠한 입력에 대해서도 시스템이 안정적일 것. 이게 스테이블 시스템의 조건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시스템은 그렇게 운영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운영할 수는 없고 여기다가 요 내용을 뭐라고 이제 제안하냐면 bounded input 뭐 무한대 입력값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바운디드 인풋 어떤 한정된 유한한 입력을 주었을 때를 상정해서 그 결과가 바운 이게 바운디드란 말이 맞나? 바운드가 맞을 것 같은데 바운드 인풋에 대해서 바운드
아웃풋 이럴 때로 이렇게 제한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의미보다는 요것에 스테이블이라는 의미로 써서 실제적으로는 어떤 개념을 쓰냐면 비보 스테이블이란 말을 이제 쓸 거예요. 비보 스테이블. 근데 이렇게 디폴트로 쓴다고 할지라도 비보 스테이블이라는 의미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입력이 있다면 이 입력을 트랜스포메이션 해주는 것이 출력이고, 요게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그 LTI 시스템을 지금 말하는 거라고요. T라는 게 LTI 시스템이에요. 그럼 LTI 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입력을 출력으로 변환해 주는 그런 장치 시스템이 있다고 그랬을 때, 이때 이런 의미예요. 첫 번째, x of t라는 값은 크기가 어떠한 값, t가 뭐 마이너스 무한대든 플러스 무한대든 어떤 시간에 있든지 간에 이 t가 어떤 값보다는 적다는 그런 제한 속에 이제 출력을 구했을 때 출력을 구했을 때도 그 크기가 by인 경우 이걸 비보 스테이블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 근데 저 by라는 거는 어때요? 유한한 값이에요? 무한한 값이에요? 유한한 값이란 말이에요. 자, 우주가 유한합니까? 무한합니까? 아, 과학을 몰라도 그렇게 몰라. 우주가 어떻게 무한할 수가 있어? 우리가 모르지만 어딘가에 그 경계는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언젠가도 그렇게 얘기했잖아. 우주가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고. 에? 어쨌든 경계는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는 굉장히 광활한 게 우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라니까. BX, BY가 무한대는 아니란 말이에요. 굉장히 큰 값도 괜찮아요. 굉장히 큰 값. 가령 예를 들어서 입력값이 지금 우리가 100원짜리하고 500원짜리 얘기했잖아요. 근데 가령 예를 들어서 홍주가 돼지저금통 있지. 돼지저금통을 깼어. 그랬더니 100원짜리가 3,000개가 나오고 500원짜리가 2만 개가 나왔어. 그래도 그것을 입력으로 줄 때 그게 입력이 뭐예요? BX보단 적거나 같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2만 개하고 3천 개를 얘기하면 아니 뭐 2만 3천이니까 한 3만이라고 그러고 3만에다가 500원이라고 그러면 500원을 곱하면 얼마인가요 도대체? 굉장히 큰 돈이구나. 3천 개에다가 3만 개라고 그랬나? 3만 개에다가 500원짜리면 3, 5, 15에 계산이 안 되네. 네. 얼마라고? 1,500만 원, 150만 원. 하여튼 까이거 그냥 15억 그러자고 15억. 입력이 15억보단 적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큰 값을 갖고 해도 좋단 말이야. 근데 굉장히 큰 15억을 입력을 했더니 출력이 뭐가 나오더라? 맥셀 삼양 라면에서 아유 그 계산하기도 그러니까 그냥 하여튼 많이 줘. 그래서 맥셀 캔커피를 5억 캔을 줬어. 그래도 그게 BY보단 적거나 같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 크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 무한대는 아니다.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무한대로 간다거나 이걸 상정할 필요 없고 이렇게 가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 비보 스테이블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스템이라는 것이 스테이블해야 되거든요. 들어오는 입력에 대해서 시스템이라는 것은 가령 예를 들어서 성수대교의 참사가 우리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은 입력이 있기 때문에 출력이 일어나는 거라고요. 그 입력들을 받았을 때 그 다리가 감당할 수 있는 데까지 감당을 해야 되는데 감당을 못하니까 그런 참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 걸 이제 다 상정하는 것으로 비보 스테이블이라는 개념을 쓴다. 그러고 비보 스테이블을 만족하지 않는 시스템을 우리는 불안정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결국 우리는 이거죠.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 인과 안정 비보 스테이블 시스템도 다뤄보도록 한다라는 제안을 하고 싶어서 이런 이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그림으로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입력이 저렇게 들어갔는데 입력을 지금 충분히 이렇게 잡았다고요. 그러니까 15억 마이너스 15억 이내에 들어가는 어떤 입력 뭐 그 안에서 아무리 변동이 있더라도 그게 들어간다 그러면 안정 시스템은 이렇게 BY 15억 그 맥셀 캔 커피 통 그 한도 내에서만 출력이 나온다. 그런 의미. 근데 이건 어때요? 겁나죠? 지금 그 폭파 직전이잖아요. 예, 저렇게 되는 걸 불안정 시스템, 저걸 안정 시스템이라고 한다. 자, 기억 시스템, 무기억 시스템. 결국은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2학기 때 배울 내용 중에 하나가 가령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y 오브 n이라는 것이 x 오브 n에다가 플러스 2분의 1 x n 마이너스 1 플러스 4분의 1 x n 마이너스 2 뭐 이렇게 시스템 운영될 수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얘기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어, 이거는 요거를 이제 이거를 말하자면 이제 n이라는 시간으로 상정을 하면 같은 시간이잖아요. 들어가는 입력에 대해서 출력이 결정되는 시간인데 요거는 n-1이니까 이건 시간적으로 보면 딜레이지만 사실은 그 얘기는 뭐냐면 과거의 입력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0이라고 그러면 이건 마이너스 1이잖아요. 과거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입력 그런 얘기가 이게 중간고사 성적이라고요. 이거는 퀴즈 성적이란 말이에요. 퀴즈를 한 번 더 봤다 그러면. 그럼 퀴즈 성적의 4분의 1이라는 웨이트를 줘서 그리고 2분의 1이라는 중간고사의 2분의 1 웨이트라는 것을 주고 기말고사를 본 순간 이제 성적이 결정되는데 이런 얘기예요. 기말고사는 100% 반영, 중간고사는 50% 반영, 퀴즈는 25% 반영. 그래서 몇 프로를 가지고 성적을 매기냐면 175% 갖고 성적이 결정되는데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성적이라는 것이 어딘가 저장이 돼야 되잖아요. 어디에 저장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메모리에 저장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이거 프로그램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메모리든지 레지스터에다가 저 값을 저장했다가 불러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기억 시스템이라고 한다. 무기억 시스템이라고 한다. 그러나 사실은 무기억 시스템은 우리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메모리를 가지고 아니면 회로 소자들을 이용해서 에너지도 저장하면서 그렇게 이제 시스템을 운영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억 시스템이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시스템이 뭐냐 그러면 무기억 시스템 그러면 가봐. 뭐 배울 거 없어. 그걸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기억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기억 소자가 필요하다. 우리는 기억 시스템이다. 뭐 특별히 그것을 저기다 달지는 않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이미 다 나왔어요. 가역성, 인버터블이라는 것은 들어간 입력이 다시 회복될 때 그 인버스 시스템을 운영을 한다면 여기 인버스 시스템이란 말 썼죠? 시스템에다가 인버스 시스템을 운영할 때 원래 입력이 나오는 것을 그걸 이제 인버스 시스템, 가역성, 인버터블 시스템이라고 한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에, 우리가 그 핸드폰을 가지고 이제 통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입력으로 들어간 것이 디지털화되어서 통신 노선을 따라서 전파되어서 부산에 있는 친구한테 그게 전달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목소리가 100% 그에게 전달되는 거가 아니죠. 그때는 이제 가역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목소리의 정보 중에 일부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말고
여기에 필터도 사용하지 않고 이런다면 그러면 완전한 가역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날로그는 가역성에 가까워지기가 좀 더 이제 가능성이 있는데 디지털은 좀 그런 면에서 멀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지만 뭐 거기 그 정도까지만 이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호화 시스템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지금 배우려고 하는 것은 결국 이러한 특징들을 갖는 시불변이고 인과이면서 안정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시스템에 들어간 신호를 처리해서 출력 신호를 받아낼 것인가. 그런 이제 해석하고 그것을 분석하고 하는 것을 신호화 시스템이라는 과목에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신호 처리라는 것은 주어진 신호를 변화시켜 원하는 성질을 갖도록 이제 처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을 우리가 원하는 규격대로 만들어내는 것을 신호 처리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밑에 시스템 설계라는 말을 썼죠. 원하는 신호 처리 기능을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에 대한 어떤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시스템 설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시스템 설계 그러면 필터, 이 말을 같이 쓰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시스템을 설계한다고 그랬을 때 우리가 원하는 스펙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터를 설계하고 만들어내는 게 그게 시스템 설계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시스템 설계라는 과목이 있나? 없구나. 시스템 설계라는 게 꼭 필터 설계라고 생각해도 돼요. 물론 이제 시스템이란 말 속에는 필터도 들어가고 다른 것도 들어가겠죠. 근데 이제 주로 이제 그 중심되는 내용이 필터라는 개념이겠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이런 걸 많이 쓸 거예요. 이제 우리는 지금 현재로서는 연속 시간 시스템을 다루고 있지만 2학기 때는 디스크릿 타임을 쓸 거란 말이에요. 디스크릿 타임 시스템. 지금은 컨티뉴어스 타임 시스템을 다루는데 이때는 디스크릿 타임 시스템을 다루는데 이걸 디지털 필터라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디지털 필터의 대표 선수를 예를 들어 보라 그러면 이거란 말이에요. 로우 패스 필터. 우리 전화기에는 맨 앞부분에 뭐가 장착되어 있냐면 퀀타이제이션을 해요. 일단 퀀타이제이션을 해서 주파수로 하이 프리퀀시 성분은 잘라버려요. 그래서 로우 프리퀀시 성분만 패스를 시켜요. 그게 로우 패스 필터예요. 그러니까 이 로우 패스 필터의 기능은 어떤 성분만 그 필터링을 하냐면 필터링 인을 하냐 하면 DC에서부터 4000 헬스까지만 로우 패스 필터를 통과하게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가역성이 아닌 이유가 4000 헬스 이상 되는 건 잘라 버렸기 때문에 이건 복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4000 헬스 이상에 있는 정보가 없어도 우리 소리의 4000 헬스 이하에 있는 정보만 가지고도 전화 통화를 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요. 다만 뭐가 안 되냐 하면 아버지와 아들의 소리 분간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쌍둥이 형제의 소리를 분간하는 건 잘 안 돼요. 그냥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얘기할 때는 그게 분간이 될 수 있는데 그때는 왜냐하면 이 안 잘라진 부분까지 다 이제 가용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전화기를 통해서는 이게 잘라지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이제 예전에 어떤 프로그램에서 그런 게 나왔어요. 이 전화기를 통해서 귀뚜라미 소리를 귀뚜라미 소리를 여친한테 들어보라고 이제 전송을 했거든요. 근데 들었을까 못 들었을까? 말하는 투로는 지금 못 들었어요. 안 들려요. 왜냐하면 귀뚜라미 소리의 주파수 대역은 7000Hz 안팎이라고요. 그럼 4000Hz 로패스 필터를 통과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죠. 그 소리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말하자면 필터라는 개념 속에서 여기 시스템 설계라는 개념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겠다 하는 겁니다.
자, 시간 영역, 주파수 영역.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시간 영역, 주파수 영역이라는 개념이 결국은 요걸 가지고 이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디지털 필터를 우리가 디자인할 때 우리의 목표는 이거거든요.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디지털 필터가 여기 있어요. 디지털 로우 패스 필터를 디자인하는데 로우 패스 필터가 주파수의 함수로서 이렇게 필터를 설계를 한다 이러면 F라는 주파수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이제 그 수학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마이너스 주파수가 이제 덩달아 나오는 거예요. 4000 헬스 이상짜리는 잘라버리고 마이너스 4000 헬스 미만짜리도 잘라버리는 기능을 우리는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주파수 영역이에요. 주파수 영역에서 이걸 만들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이라든지 감을 잡았던 게 뭐냐 하면 한 영역에서 이런 값이 있다 그러면 다른 영역에서는 임펄스라고 그랬고, 그죠? 그 다음에 한 영역에서 뭐 거꾸로요. 거꾸로 되고, 이거라 그런다면 이쪽에는 싱크 펑션이라고 그랬고, 요걸 이제 어떻게 설명했냐면, 요거를 잡아당기면서 넓히면 이게 좁아져서 임펄스가 되는 거고, 이걸 좁아서 임펄스로 가면 이게 DC로 가는 거다라고 이해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요게 요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원한다 그런 얘기는 시간 영역에서는 어떤 것으로 필터를 만들어야 되냐 하면 이런 필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필터 개수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시간 영역, 이건 시간 영역이고, 시간 영역은 이건 주파수 영역인데, 시간 영역, 주파수 영역을 넘나들면서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럼 어느 영역이 더 쉬우냐? 보다시피 주파수 영역이 쉽겠죠. 그죠? 주파수 영역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이제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간 영역과 주파수 영역에서 시스템 해석이 이제 필터 설계라는 개념으로 가게 되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이번 학기는 이제 두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continuous periodic이라는 개념과 두 번째는 continuous aperiodic이라는 개념을 배운다. 그러면 카다피 이론에 의하면 continuous periodic이라고 한다면 이 CA에서 A가 나오고 P에 대해서 D가 나오기 때문에 discrete aperiodic한 이런 관계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게 DA로 나타나는 게 뭐냐 그러면 뿌리의 시리즈 코에피션이란 개념이라는 거죠. 풀의 시리즈의 계수값, 그게 바로 주파수 성분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을 말할 때는 카다피 이론에 의하면 CA에서 A가 나오고 A는 C로 통하기 때문에 이것도 CA란 말이에요. 그럼 이건 뭐냐? 이걸 가리켜서 푸리의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푸리의 시리즈하고 푸리의 트랜스폼 두 개를 배운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번 학기. 주파수 영역이 이렇게 배우는데 여기가 훨씬 수월해요. 자, 요걸 이제 다른 각도로 얘기하자면 시간 영역. 여기 이렇게 나눠서 이쪽을 시간 영역이라고 그러고 이걸 주파수 영역이라고 그러면 시간 영역에서는 출력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x of t에다가 컨볼루션, 임펄스 리스폰스로 계산을 해야만 돼요. 이제 이런 내용들은 뭔지 이제 배울 거예요. 그런데 이 계산이라는 것은 x of 타우에 h of t 마이너스 타우를 이렇게 인테그랄 해서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계산량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푸리에 트랜스폼을 생각하면 이런 의미가 돼요. 푸리에 트랜스폼, 이 빨간 걸로 쓴 요것에 의해서 푸리에 트랜스폼이라는 개념 속에는 x 오브 t를 푸리에 트랜스폼하게 되면 x 오브 대문자로 씁니다. 주파수 형태는 대문자로 써요. 여기에 f 이렇게 쓰고 y 오브 t는 yf 이렇게 쓰고 그리고 h 오브 t는 hf 이렇게 쓰는데 물론 나중에 요거다 오메가로 쓸 거예요. 우리는 오메가를 더 선호해요. 오메가는 2파이 f예요. 그러니까 f라는 걸 이제 2파이라는 레디안을 곱해서 오메가 주파수, 각 주파수를 가지고 이제 다루게 될 텐데 이렇게 되는 경우에 어떤 유리한 점이 있냐면 y 오브 f라는 것은 x 오브 f와 h 오브 f로 단숨에 한 번에 곱해주면 끝나요. 이건 인테그랄이에요. 거기도 마이너스 무한대수부터 무한대까지가 있기 때문에 이 계산을 시간 영역에서 하면 80년 걸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자동차 번호판 인식하는 거 굉장히 수월하게 하죠. 주차장에 들어가는 순간 다 된다고요. 그런 생각을 언제부터 시작했을까요? 그 자동차 인식을 만들자 이런 생각을 언제부터 했을까요? 내가 대학교 졸업할 때도 그런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근데 왜 못했을까요? 그때는 하드웨어가 이걸 못 따라갔어요. 그래서 하드웨어적으로 이것도 불가능했고 이것도 불가능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요거를 구해내는 게 목적인데 요렇게 되는 거는 요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요것도 요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이 계산량이 이 계산에 비해서는 굉장히 줄어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드웨어적으로 요걸 못 따라가서 30년 전, 40년 전에는 자동차 인식이라는 것이 실시간으로 가능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가능하다고요. 가능해진 건 이제 두 가지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죠. 이쪽 계산하지 않고 이쪽 계산하는 것이면서 하드웨어적으로 이것도 계산이 굉장히 빨라졌다라는 거.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으로도 하드웨어적으로도 그것이 가능해서 지금은 뭐 실시간으로 훅 되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 신호화 시스템 또는 신호 처리라는 과목을 통해서 우리 이제 엔지니어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프로젝트를 이제는 뭐 별 무리 없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파수 영역에서 살펴보는 내용을 우리가 배워가면서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까지 가야 되는데 뭐 시스템 설계 이런 과목은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배워보는 데까지 배워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학기에는 연속 시간에 대해서 배우는데, 컨티뉴스 타임에 대해서 배우는데, 연속 시간 시스템의 시간 영역 해석에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개념이 가장 대표적인 개념이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배우는 게 결국은 요거란 말입니다. 지금 요 임펄스 응답이라는 게 요게 이제 두 번째로 나왔죠. 임펄스 응답을 안다면 그것에 의해서 임펄스 응답을 이용한 요 컨볼루션 인테그랄이라는 개념으로 시스템의 출력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펄스 응답 두 번째 있는 것 말하는 거예요. 임펄스 응답이라는 개념을 아느냐? 그렇다면 임펄스 응답을 가지고 컨볼루션 적분, 컨볼루션 인테그랄로 이런 계산을 하면서 출력을 결정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첫 번째는 아까 여기 그 디지털적으로는 조금 나왔었습니다만 요런 거예요. 그러니까 y 오브 t라는 것이 a y 프라임 t 뭐 이렇게요. 플러스 b y 프라임 t 플러스 x 오브 t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걸 미분 방정식이라고 그래. 여러분 미분 방정식을 따로 배워본 적은 없죠? 아니 회로에서
배웠을 거예요. 회로에서 기본적인 거 배웠을 거라고. 그것의 이제 연장선상에서 이런 미분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입력에 의해서만 출력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출력이 결정되는 거. 쉽게 말해서 우리는 그 출력을 이렇게 그 메모리에다 저장해 놓고 그것의 어떤 경향을 다시 입력으로 피드백 하잖아요. 그걸 이제 제어라고 그러는데, 그런 개념 속에서 이런 출력이 입력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출력의 변화들에 의해서도 결정된다라는 것으로 저기 보면 미분 방정식이라는 것이 이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임펄스 응답이 있다. 이런데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RLC 회로에서 RI 플러스 LDI dt 플러스 C분의 1 인테그레이션 IT dt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T 프라임 이렇게 된 것이 V 오브 T다라는 RLC 회로 배웠잖아요. 가물가물하긴 하지만 배웠잖아요. 이게 그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입출력 관계식을 미분 방정식이에요. 이게 미분 방정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미분 방정식으로 다룰 것이고, 두 번째는 이런 얘기예요. 여기다가 보지 말고 여기서 그냥 직접 갑시다. 여기다 입력에다가 임펄스를 줘보자. 임펄스를 줘보자. 임펄스가 뭐라 그랬죠? 주파수 영역으로 가면 임펄스가 뭐죠? 모든 주파수 성분을 균등하게 갖고 있는 무지 막강한 놈이잖아요. 그걸 줘보자 그런 얘기예요. 뭐 이론적으로만 사실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임펄스를 입력으로 주면 그때 나오는 출력을 임펄스 리스폰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여기에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걸 여기다 빼서 H of T라는 것만 특정해서 사용하는 거지, 내용이 다른 거다가 아니라, 이런 게 아니라 같은 거라고요. 내용은 같은 거예요. 미분 방정식을 임펄스 리스폰스 구해서 쓸 수도 있고, 임펄스 리스폰스만 가지고서 이렇게 컨볼루션 인테그럴이라는 개념으로 쓸 수가 있겠다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시간 영역이에요. 근데 주파수 영역으로 오면 이거 주파수 영역으로 하는 거 여러분 이미 배웠어요. 어떻게 배웠냐면 임피던스라고 그래가지고 RI 플러스 LSI 플러스 CS분의 1I 이렇게 배웠다고요. 임피던스를 할 때. 아리까리하죠. 물론 여러분이 배운 수식이랑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지 그 코사인의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하면 임피던스로 했을 때 한 번 미분한 거마다 S가 나온다. 그랬고 적분이니까 S분의 1이 나온다. 그랬고 임피던스가 그랬고, 그게 어디냐면 여기라고요. 라플라스 변환이라는 개념이라고요. 어쨌든 그런 개념인데 이게 이제 라플라스가 아니라 푸리에 트랜스폼이라고 하면 여기 J 오메가가 들어가요. 여기도 J 오메가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요 수식은 어때요? 미분 방정식이죠. 요거는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미분 방정식이 아니라 대수 방정식이에요. 그냥 곱하기가 되는 거라고요. 그런 유리함 때문에 주파수 영역에서 다루게 된다. 그래서 컨볼루션 인테그랄이었던 게 이렇게 곱하기로 되는 것이라든지 이런 특성 때문에 주파수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배워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선형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전제하면서 배우려고 하는 건 LTI 시스템, 선형 타임 인베리언, 그리고 중요한 것은 코절, 그리고 비보 스테이블 이런 개념에 대해서
잘 이해하자. 시간 영역에서는 요 두 개가 있다. 미분 방정식이 있고 임펄스 응답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이거는 같은 내용이지만 어쨌든 임펄스 응답만 알면 컨볼루션 인테그랄로 출력을 구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는 안 한다. 이렇게 주파수 응답이든지 전달함수든지 뭐 저기서 뭐 배우고자 하는 건 푸리에 시리즈 계수를 구한다든지 푸리에 트랜스폼을 구해서 그거 가지고 시스템을 계산하게 되면 훨씬 유리하게 된다라는 것으로 가는 것이고요. 여기 S라는 개념은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 S를 쓰는데 이건 뭐냐면 J 오메가를 포함하는 겁니다. 여기 하나만 더 들어가는 것뿐이에요. 여기에. 시그마 플러스 요것만 가지고 이제 뭐라 그럴까 운영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를 피하기 위해서 시그마라는 것까지 이제 도입해서 확장하는 개념이니까 요 개념은 J 오메가란 개념을 포함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S를 우리는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컴플렉스 프리퀀시 그렇게 불러요. 컴플렉스 프리퀀시. 왜냐하면 실수 프리퀀시도 있지만 허수 프리퀀시. 원래는 허수로 써서 J 오메가에 해당되는 그게 2파이 F라는 주파수인데도 불구하고 실수값 시그마를 상정해서 좀 확장이라는 개념 시스템을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시스템이 스테이블하지 않으면 그거 가지고 푸리에 트랜스폼이라든지 이런 거 다루는 게 불가능하다고요. 근데 시그마를 도입함으로 해서 그 스테이블하지 않은 언스테이블 시스템도 우리가 해석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게 돼. 시그마를 도입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시그마를 도입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라는 개념도 이제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고군분투하니라고 여러분도 수고했고 내 목도 수고하고 오늘 여기까지 내용 중에서 질문하세요. 질문. 요 용어만큼은 명확히 이해하도록 하세요. 시불변,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 코잘, 비보 스테이블 이 개념만큼 명확히 이해해서 뭐다라고 어,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